셔너말리는 알렉스 페레이라가 경기 전 룰 미팅에서 심판과 후두부 가격 규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간과 알렉스 페레이라의 경기에서는 종료 직전 시리간이 주먹과 엘보로 페레이라의 후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한 듯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말리가 상당히 흥미로운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Cyril Gane's back of the head shots day. I was raging watching it. He's gonna kill someone, man. You know what's funny? In the rules meeting when Fajeda was talking to the ref, they were having the translator go over like back of the head because I remember when Gane finished. JDS. Was it JDS hitting him kind of elbow in the back of the head? But he's kind of turning away, so it's Is kind that of what Pereira was talking about? yeah. That's why they were talking about the back of the head. But did he land a couple back of the headies? Couple dingers. Like 12? Dude, he hurt. 알렉스 페레이라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기에서 패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먼저 아무도 이루지 못한 세체급 챔피언에 도전한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옥타곤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매 경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세 번째 벨트는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이야. 단 한 명도 없지. 미드급에서 라이트 헤비급을 거쳐 헤비급까지 올라온 거잖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전은 아니었어. 물론 실수도 있었고 이번에는 뜻대로 되지 않았지. 하지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알고 있어. 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야. 훈련 방식에 관해서는 훈련 방식을 바꿔야 하느냐고? 난 모든 걸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 경기에서도 몸 상태가 좋았고 준비한 전략도 제대로 실행하고 있었어. 나와 우리 팀이 구상했던 모든 게 실제 경기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었지. 위험은 언제나 존재해. 격투기에서는 위험을 감수한 대가가 어떻게 돌아올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좋은 결과가 찾아올 때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졌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룬 모든 거에 만족해. 많은 사람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껴. 긍정적인 메시지도 정말 많이 받았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줬어. 부정적인 메시지도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내가 시도한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니까.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도전이었잖아. 경기 중에도 몸 상태는 좋았고 훈련 캠프도 정말 훌륭했어. 그 체중으로 싸워본 적이 없었을 뿐이지 옥타곤 안에서는 몸이 좋았어. 첫 번째 라운드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갔어. 상대를 살펴보고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조금씩 내 경기를 펼치기 시작했지. 경기를 본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난 바로 그걸 목표로 들어갔어. 안타깝게도 그 잽이 적중했고 이 체급은 헤비급이라 펀치의 위력이 훨씬 강해. 하지만 내 생각에는 운 좋게 들어간 잽이었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던진 펀치가 우연히 맞은 거니까. 어쨌든 펀치는 적중했지. 모든 건 거기서 시작됐어. 그때부터 경기가 걔한테 유리하게 풀리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운 좋게 들어간 잽이었다고 생각해. 걔는 그 상황을 놓치지 않았고 그 뒤로 더 강한 펀치들을 적중시키기 시작했지. 이어 후두부 가격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을 전했습니다. 잽을 맞고 쓰러진 뒤 걔 다리를 붙잡았는데 걔는 엘보와 펀치를 계속 퍼부었어. 완전히 다급했던 거지. 마구잡이로 펀치를 던졌고 어떻게든 경기를 끝내려고 했어. 걔는 여러 경기에서 늘 그렇게 해왔잖아. 걔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항상 그런 장면이 나와. 나도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었어. 눈찌르기나 로블로 같은 것들은 원래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일어나기도 하지. 나도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반칙을 저지를 수 있어. 이건 몸을 부딪히는 스포츠니까. 하지만 후두부 가격은 달라. 바로 눈앞에서 후두부를 때리는 거니까 그건 분명히 보고서 치는 거야. 하지만 걔한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고 심판도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 경기 전날 룰 미팅도 했거든. 내가 플리뇨에게 통역을 부탁한 뒤 심판에게 이렇게 말했어. 눈찌르기나 로블로는 원래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경기 중에 실수로 나올 수는 있어. 하지만 시리가는 그런 전력이 아주 많아. 반칙성 공격이나 후두부의 펀치와 엘보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걔 영상을 몇 개 봤기 때문에 걱정됐어. 그래서 경기 전부터 심판에게 그 문제를 얘기했고 잘 지켜봐달라고 부탁했지. 내 경기의 심판은 동료 심판 한 명을 불러 세운 뒤 직접 예시까지 보여줬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대면서 여기가 후두부다. 여기는 때려도 되고 여기는 때리면 안 된다고 설명했지. 근데 경기 영상을 보면 바로 그 부위에 펀치와 엘보가 여러 차례 들어갔어. 그래, 잽은 좋았어. 인정해.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수많은 반칙 때문에 일어나려던 내가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그 공격들이 없었다면 회복했을 수도 있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공격들은 굉장히 강했고 명백한 반칙이었어. 열심히 준비하고 모든 걸 바쳐서 그 자리에 섰는데 바로 옆에는 경기를 제대로 관리하는 게 유일한 임무인 심판이 있잖아. 게다가 말했듯이 나는 경기 전부터 그 문제를 직접 경고했어. 난 그 심판의 판단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상대의 공격을 맞고 내가 쓰러졌고 걔가 파운딩을 시작했어. 심판은 걔가 반칙 공격을 날리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이 경기를 어떻게 중단하지? 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 그건 반칙이야.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경기를 중단해도 심판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규정에 따라 중단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왜 경기를 중단했냐고 물으면 영상을 보여주면 되잖아. 그랬다면 누구도 심판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거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했다면 다들 그를 진짜 남자라고 인정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걔는 남자답지 못했어. 애초에 그 경기에 심판을 맡아서는 안 됐어. 솔직히 그런 사람은 처벌받아야 돼. 심판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는 직업이고 그날은 정말 중요한 대회였어.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그 심판은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해. 브라질에서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목격했고 자신이 그걸 막을 수 있는데도 모른 척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특히 그런 장면을 지켜보는 게 직업이고 그 대가로 돈까지 받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지. 내가 경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분명히 사전에 그 문제를 얘기했고 잘 지켜봐달라고 부탁했어. 그 심판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맥주든 탄산수든 마시겠지. 자식이나 조카가 있다면 그들도 분명 그 심판을 보며 겁쟁이네 라고 생각할 거야. 물론 친구나 가족이니까 직접 말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걔는 겁쟁이니까. 내가 경기 전에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건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야. 걔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었어. 나를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건 내가 경기 전에 미리 경고했는데도 걔가 경기를 중단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야. 그만이라고 외치 진짜 남자다운 용기가 없었던 거지. 내 앙칼라이프전을 봐. 포지션은 달랐지만 내가 연속 공격을 퍼부을 때도 단 한 번도 반칙 공격을 하지 않았어. 공격할 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때렸지. 아무렇게나 미친듯이 휘두르지 않았어. 나는 그런 문제로 경고받은 적도 없어. 항상 정정당당하게 싸워왔어. 나는 프로 선수야. 하지만 심판도 프로답게 행동해야 돼. 내 후두부에 들어간 공격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봤어. 내가 찍어둔 사진을 보여줄게. 그 공격들이 반칙이었는지 의심된다면 사진에서 내 후두부에 남은 자국과 붓기를 직접 확인하면 돼. 이어 경기 후 존 조스가 염소 모양의 목걸이를 착용한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고트라는 뜻을 드러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놀랐어. 내가 먼저 걔를 도발해놓고 경기에서 진 뒤 걔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면 이해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존 조스를 나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항상 걔를 존중해왔어. 많은 사람이 나한테 알렉스 네가 최고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데 내가 인터뷰에서 스스로 최고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보여줘. 난 그런 말은 논쟁만 불러온다고 늘 말해왔어. 나도 모르겠어. 네가 나를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괜찮고 아니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난 내 돈을 벌고 있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 내가 최고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누군가 이렇게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누구도 패배하고 싶어하지 않잖아. 이렇게 힘든 순간에 자기를 한 번도 도발한 적 없는 사람을 굳이 도발한 거야. 차이를 한번 봐. 걔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 말이야. 나는 걔에게 응원을 보냈어.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지. 하지만 나는 항상 존 존스에 대해 좋게 말해왔어. 걔가 최고라고 단정한 적은 없지만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는 말했지. 최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난 모르겠어. 괜히 갈등을 만들면서까지 누가 최고인지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나는 계속 걔의 팬일 거야. 난 늘 걔에 대해 좋게 말해왔고 지금도 팬이야. 그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호텔에 있었고 UFC 측과는 이미 이야기를 나눴어. 반칙 공격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경기도 좋았고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하던 참이었어. 그래서 가장 합당한 건 즉각적인 리매치라고 말했어. UFC 측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워낙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어서 답을 내놓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할지 검토해보겠대. 나도 조금 기다려볼 생각이야. 하지만 곧 답이 나올 거야. 경기가 끝나고 팀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는 질문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다들 방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장례식장 같더라. 모두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나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 거라는 건 이해해. 아들들과 아버지, 누나까지 모두 슬퍼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들 기운을 내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하려고 했어. 그리고 나는 정말 괜찮아. 내가 어디까지 왔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이뤘는지 생각해봐. 그래서 모두에게 내 이야기를 해줬어. 말하면서 조금 울기도 했어. 아주 강렬하고 특별한 기억이 떠올랐거든. 내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 가끔 사람들이 네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집, 여행 같은 건 한 번도 내 꿈이 아니었어. 지금은 여건이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차를 산다고 해도 그게 내 꿈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 차를 갖고 싶기 때문에 사는 것뿐이야. 예전 내 꿈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고 굶지 않는 거였어. 그게 내 꿈이었고 나는 결국 그 꿈을 이뤘어. 그 외의 모든 건 덤이야.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일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좋은 일들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가족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전해주고 싶었어.
한편 저스틴 게이츠의 코치 트레버 위트먼은 일리아 토프리아가 보디샷으로 게이츠에게 충격을 준 뒤 그라운드로 들어간 것이 큰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보디샷을 마친 뒤 말이야. 나는 그때 일리아가 큰 실수로 했다고 생각해. 그라운드로 들어간 게 정말 큰 실수였어. 저스틴이 크게 흔들린 상태였거든. 물론 저스틴은 워낙 맷집이 좋은 선수이긴 하지. 그리고 저스틴은 그런 상황에서 대처가 정말 영리해. 언제 잠깐 숨을 돌려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 근데 3라운드와 4라운드에는 내가 이제 그만 쉬고 싸워야 돼 라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어.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